여러분, 혹시 큰돈이 들어오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들 한 번쯤 이런 행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좋은 기운과 함께 운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더 가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특히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운이나 기운을 그저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운을 알고 활용하면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소띠의 성향과 2025년 을사년의 특징, 그리고 소띠에게 딱 맞는 행운의 보석까지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긴 내용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소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 딱 그런 느낌이죠. 소띠분들은 정말 근면 성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성격인데요. 이게 바로 소띠의 가장 큰 장점이자 힘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 덕분에 소띠분들은 가끔 도전 의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조금 아쉽기도 하죠. 이런 분들께 2025년 을사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을사년의 기운 때문입니다. 을은 새싹이 돋는 목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새로운 시작, 뭔가를 도모하기에 딱 좋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사는 뜨거운 불의 기운입니다. 열정, 변화, 에너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 두 가지 기운이 만나면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띠의 성실한 에너지와 2025년의 변화 에너지가 만나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다만 이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기존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이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여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띠분들에게 맞는 행운의 보석을 통해 기운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석이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띠분들은 근면 성실한 성향 덕분에 안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활력과 변화를 돕는 보석들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보석들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황수정, 들어보셨나요? 이 보석은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잖아요. 황수정은 이런 긍정 에너지를 높여주는데 딱입니다. 반지나 목걸이로 착용하면 특히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노곡은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보석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 보석이 제격이에요. 펜던트나 귀걸이로 착용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호환석은 여러분 결단력과 자신감을 강화해 줍니다. 재물운은 물론이고 중요한 순간 용기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소띠분들처럼 신중한 성향이 강한 분들께 호환석은 아주 잘 맞습니다. 반지나 팔찌로 착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금석입니다. 청금석은 직관과 지혜를 강화해주는 보석이에요.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이 보석이 큰 힘을 줍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로 착용하면 판단력이 강화된다고 하니 2025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석들의 활용법에 이어 금 장신구가 소띠분들의 운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은 그 자체로도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띠의 성실한 성향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금 장신구의 역할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물과 성공의 상징이죠. 특히 소띠처럼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금은 재물 흐름을 강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빛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금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게 바로 금의 에너지 덕분이에요.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손가락별로 조금씩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데요. 손가락별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지는 목표 달성과 승진, 권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금반지를 검지에 착용하면 스스로의 목표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중지는 재물운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중지가 적합합니다. 특히 오른손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지는 사랑과 가정의 조화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약지가 딱이에요. 결혼 반지를 약지에 착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안정감과 조화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귀인 운, 즉, 내게 도움을 줄 사람과의 인연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대인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착용 팁도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황수정이나 금반지를 오른손 중지에 착용하세요. 안정감을 높이고 싶다면 노곡 반지를 왼손 약지에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언 하나. 반지 안쪽에 부나 복 같은 글자를 새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귀걸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귀걸이도 금 장신구 중에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둥근 모양의 금 귀걸이는 재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둥근 형태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 계속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보석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황수정이나 노곡이 포함된 귀걸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소띠분들처럼 신중한 분들에게는 이런 추가 에너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심장 가까이에 닿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흐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목걸이 길이는 심장 근처에 닿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펜던트로 황수정, 노곡, 호환석을 조합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하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기운 때문이에요. 특히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목걸이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의 풍수적 활용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장신구라도 관리와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장신구를 보관하는 위치로 집안의 동남쪽은 재물운 상승 방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 장신구를 보관하면 에너지가 훨씬 더 잘 흐릅니다. 장신구는 먼지와 에너지를 흡수하기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닦아서 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이나 보석은 반짝일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보다는 자연 소재, 예를 들어 나무나 대나무로 된 상자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풍수적으로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착용과 관리 시 주의할 점으로는 손상된 장신구는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세요. 장신구가 손상되면 재물운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필요 이상의 장신구를 착용하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신구는 단순히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나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2025년 2월 소띠 운세와 맞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은 소띠 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2월은 그 시작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나뉜 운세와 각 나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먼저 1949년생 기축생 분들, 2025년 2월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 시기에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특히 재물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곡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노곡은 대인관계를 안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보석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을 테니 대인관계를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1961년생 신축생 분들께는 귀인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협력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둥근 금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둥근 모양은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금의 에너지가 귀인 운과 소통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중요한 만남이나 회의가 있을 때 착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973년생 개축생 분들, 이 시기는 직업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조금 과감한 도전도 예상보다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신중함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황수정 반지를 오른손 중지에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재물운과 긍정적인 결정을 돕는 보석입니다. 특히 오른손 중지는 결단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선택을 이끄는 에너지가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반지와 함께라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85년생 을축생 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돌아오는 때인데요.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집중하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금 목걸이에 호환석 펜던트를 추가해 보세요. 호환석은 자신감을 높이고
중요한 순간의 결정을 돕는 보석입니다. 금목걸이와 함께라면 재물운과 자신감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심장 근처에서 호환석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반드시 목걸이로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97년생 정축생 분들은 배움과 자기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쌓아가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겁니다. 황수정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창의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부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보석이니까 꼭 착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2009년생 기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2월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운을 상승시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금목걸이는 안정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리기 때문에 복잡한 장신구보다는 심플한 금 목걸이가 좋겠죠? 이제 2025년 소띠 운세의 요약과 실천법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앞서 살펴본 연령별 운세와 맞춤 전략을 종합해서 소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재물, 대인관계, 그리고 성장의 기운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은 금 장신구와 행운의 보석을 활용해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좋은 해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재물과 번영의 상징이고 황수정, 노곡, 호환석 같은 보석들은 각각 재물운, 안정, 그리고 자신감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런 보석들을 잘 활용하면 재물 흐름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겁니다. 대인 관계는 이 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새로운 협력과 관계 개선이 운을 키우는 열쇠가 될 겁니다. 과거에 소홀했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을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마지막으로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도전이 운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배움과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 새로운 영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해보세요. 이 성장운은 단기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운세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알아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첫째, 장신구의 활용법입니다. 황수정은 재물운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반지로 착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하기에 좋고 오른손 중지가 최적의 위치입니다. 노곡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노곡 목걸이는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이고 싶다면 금 목걸이에 호환석 펜던트를 추가해 보세요. 호환석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직장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보석이나 금 장신구는 착용할 때뿐만 아니라 보관할 때도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 동남쪽은 재물운 상승 방향이에요. 장신구를 이곳에 보관해 보세요. 그리고 보석과 금 장신구는 정기적으로 닦아서 그 에너지를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나 오염이 쌓이면 에너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나무나 대나무처럼 자연 소재의 상자를 사용하면 장신구의 에너지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운을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감사 표현이나 작은 선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귀인 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소띠 운세와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운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아요. 결국 길을 걷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이 나침반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운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운명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돈이 들어오는 비법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들 한 번쯤 이런 행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좋은 기운과 함께 운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더 가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특히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운이나 기운을 그저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운을 알고 활용하면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소띠의 성향과 2025년 을사년의 특징, 그리고 소띠에게 딱 맞는 행운의 보석까지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긴 내용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소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 딱 그런 느낌이죠. 소띠분들은 정말 근면 성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성격인데요. 이게 바로 소띠의 가장 큰 장점이자 힘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 덕분에 소띠분들은 가끔 도전 의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조금 아쉽기도 하죠. 이런 분들께 2025년 을사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을사년의 기운 때문입니다. 을은 새싹이 돋는 목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새로운 시작, 뭔가를 도모하기에 딱 좋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사는 뜨거운 불의 기운입니다. 열정, 변화, 에너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 두 가지 기운이 만나면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띠의 성실한 에너지와 2025년의 변화 에너지가 만나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다만 이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기존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이 아니라 과감히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여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소띠분들에게 맞는 행운의 보석을 통해 기운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석이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띠분들은 근면 성실한 성향 덕분에 안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활력과 변화를 돕는 보석들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보석들이 좋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황수정, 들어보셨나요? 이 보석은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잖아요. 황수정은 이런 긍정 에너지를 높여주는데 딱입니다. 반지나 목걸이로 착용하면 특히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세요. 노곡은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보석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 보석이 제격이에요. 펜던트나 귀걸이로 착용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호환석은 여러분 결단력과 자신감을 강화해 줍니다. 재물운은 물론이고 중요한 순간 용기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소띠분들처럼 신중한 성향이 강한 분들께 호환석은 아주 잘 맞습니다. 반지나 팔찌로 착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금석입니다. 청금석은 직관과 지혜를 강화해주는 보석이에요.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이 보석이 큰 힘을 줍니다. 목걸이나 귀걸이로 착용하면 판단력이 강화된다고 하니 2025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석들의 활용법에 이어 금 장신구가 소띠분들의 운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은 그 자체로도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띠의 성실한 성향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금 장신구의 역할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물과 성공의 상징이죠. 특히 소띠처럼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금은 재물 흐름을 강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빛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금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게 바로 금의 에너지 덕분이에요. 다음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손가락별로 조금씩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데요. 손가락별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지는 목표 달성과 승진, 권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금반지를 검지에 착용하면 스스로의 목표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중지는 재물운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중지가 적합합니다. 특히 오른손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지는 사랑과 가정의 조화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약지가 딱이에요. 결혼 반지를 약지에 착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안정감과 조화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귀인 운, 즉
내게 도움을 줄 사람과의 인연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대인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착용 팁도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황수정이나 금반지를 오른손 중지에 착용하세요. 안정감을 높이고 싶다면 노곡 반지를 왼손 약지에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언 하나. 반지 안쪽에 부나 복 같은 글자를 새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귀걸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귀걸이도 금 장신구 중에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둥근 모양의 금 귀걸이는 재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둥근 형태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 계속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 보석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황수정이나 노곡이 포함된 귀걸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소띠분들처럼 신중한 분들에게는 이런 추가 에너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심장 가까이에 닿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흐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목걸이 길이는 심장 근처에 닿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펜던트로 황수정, 노곡, 호환석을 조합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하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기운 때문이에요. 특히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목걸이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의 풍수적 활용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장신구라도 관리와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장신구를 보관하는 위치로 집안의 동남쪽은 재물운 상승 방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 장신구를 보관하면 에너지가 훨씬 더 잘 흐릅니다. 장신구는 먼지와 에너지를 흡수하기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닦아서 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이나 보석은 반짝일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보다는 자연 소재, 예를 들어 나무나 대나무로 된 상자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풍수적으로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착용과 관리 시 주의할 점으로는 손상된 장신구는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세요. 장신구가 손상되면 재물운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필요 이상의 장신구를 착용하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신구는 단순히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나를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2025년 2월 소띠 운세와 맞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2월은 그 시작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나뉜 운세와 각 나이에 맞는 맞춤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잘 들어보세요. 먼저 1949년생 기축생분들, 2025년 2월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 시기에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특히 재물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곡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노곡은 대인관계를 안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보석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을 테니 대인관계를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1961년생 신축생 분들께는 귀인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협력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둥근 금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둥근 모양은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금의 에너지가 귀인 운과 소통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중요한 만남이나 회의가 있을 때 착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973년생 개축생 분들, 이 시기는 직업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조금 과감한 도전도 예상보다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신중함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황수정 반지를 오른손 중지에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재물운과 긍정적인 결정을 돕는 보석입니다. 특히 오른손 중지는 결단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선택을 이끄는 에너지가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반지와 함께라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85년생 을축생 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돌아오는 때인데요.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집중하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금 목걸이에 호환석 펜던트를 추가해 보세요. 호환석은 자신감을 높이고 중요한 순간의 결정을 돕는 보석입니다. 금 목걸이와 함께라면 재물운과 자신감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심장 근처에서 호환석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반드시 목걸이로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97년생 정축생 분들은 배움과 자기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쌓아가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겁니다. 황수정 귀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황수정은 창의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부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보석이니까 꼭 착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2009년생 기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2월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운을 상승시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금 목걸이를 착용해 보세요. 금 목걸이는 안정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리기 때문에 복잡한 장신구보다는 심플한 금 목걸이가 좋겠죠? 이제 2025년 소띠 운세의 요약과 실천법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앞서 살펴본 연령별 운세와 맞춤 전략을 종합해서 소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재물, 대인관계, 그리고 성장의 기운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은 금 장신구와 행운의 보석을 활용해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좋은 해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재물과 번영의 상징이고 황수정, 노곡, 호환석 같은 보석들은 각각 재물운, 안정, 그리고 자신감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런 보석들을 잘 활용하면 재물 흐름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겁니다.
대인 관계는 이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새로운 협력과 관계 개선이 운을 키우는 열쇠가 될 겁니다. 과거에 소홀했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을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마지막으로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도전이 운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배움과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 새로운 영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해보세요. 이 성장운은 단기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운세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알아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첫째, 장신구의 활용법입니다. 황수정은 재물운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반지로 착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활성화하기에 좋고 오른손 중지가 최적의 위치입니다. 노곡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노곡 목걸이는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이고 싶다면 금 목걸이에 호환석 펜던트를 추가해 보세요. 호환석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직장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보석이나 금 장신구는 착용할 때뿐만 아니라 보관할 때도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 동남쪽은 재물운 상승 방향이에요. 장신구를 이곳에 보관해 보세요. 그리고 보석과 금 장신구는 정기적으로 닦아서 그 에너지를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나 오염이 쌓이면 에너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나무나 대나무처럼 자연 소재의 상자를 사용하면 장신구의 에너지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운을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감사 표현이나 작은 선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귀인 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소띠 운세와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운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아요. 결국 길을 걷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이 나침반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운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죠. 운명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